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봄철 부청객 황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딱 이 시기에 봄이 되면은 아주 멀고 먼 고비 사막에서 누런 모래가 날아옵니다. 우리는 이러한 누런 모래를 황사라고 하는데요. 그럼 이번 시간에는 황사는 왜 생기고 그리고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멀고 먼 한국까지 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개봉 박두! 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황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황사의 정의입니다. 먼저 황사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로 모래바람인데요. 이러한 모래바람이 중국이나 몽골에서부터 우리나라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황사 발원지라는 것은 황사가 생긴 곳인데요.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황사는 중국 몽골 고비 사막하고 그 다음에 중국 커얼지 사막, 중국 홍토권에서부터 서풍이나 북서풍을 타고 한반도로 들어오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황사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황사가 생기는 조건하고 그 지역의 지형적 특성입니다. 먼저 우리가 아까 봤다시피 황사가 가장 많이 있는 곳은 바로 여기 고비사막인데요. 이곳 고비사막은 고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고도가 약 1500m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일기도에서도 지상보다는 850헥토파스칼의 일기도를 통해서 이 지점의 기온하고 소규모 등하면을 참고해야 합니다. 또한 황사가 생기려면은 반드시 이곳의 토양이 굉장히 건조해야 됩니다. 우선 눈이 쌓이지 않아야 하고 비가 거의 오지 않아서 굉장히 건조하고 습기가 없어야만 비로소 이제 바람이 불면 황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바람만 분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반드시 상승기류가 필요합니다. 왜냐면은 모래라는 것은 결국은 고온 입자인데요. 이러한 고온 입자가 아무리 바람을 탄다 해도 수평적으로 가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기를 통해서 이 모래 입자가 아주 높이 떠올라서 강한 바람을 만나야만 비로소 우리나라나 일본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비사막에 한길 동반한 기압골이 강하게 지나가야 됩니다. 특히 기압골 전면에는 와도가 있는데요. 여기서 있는 와도는 양의 와도라고 합니다. 이러한 양의 와도가 1km 상공을 지나게 되면은 지상에 있는 저기압이 아주 강하게 발달합니다. 이렇게 발달한 저기압에서 상승기류가 생기면서 모래 입자가 상공으로 이렇게 날아오는데요. 이렇게 날아간 모래 입자는 와도와 그리고 기압골을 타고 한반도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무작정 지나가게 되면은 황사가 상공만 통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 저기압 후면에서 아주 차갑고 무거운 한기 이류가 혹은 한랭 이류가 남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상공에 떠오른 모래 입자가 다시 지상으로 내려오면서 지상 지역을 중심으로 아주 높은 농도의 황사가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상 저기압이 지나가고 그 후면으로 차갑고 아주 무거운 한랭 이류가 지나가야만 상공에 있는 황사 분진이 낙하하여 지상에서도 아주 높은 농도의 황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황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황사가 더 안 좋은데요. 그 이유는 바로 황사 분진이 여기서 출발했다 쳐도 베이징이나 다른 등을 거쳐서 이곳에 있는 공업단지 뿜어져 나오는 해로운 화학성 물질과 같이 포함되면서 한반도로 오기 때문에 중국 현지보다는 우리나라 황사가 훨씬 더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경험하는 황사는 그게 단지 거의 모래밖에 없지만 한반도로 오는 황사는 공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납, 황산, 락스, DOC, 카드뮴 등등 여러가지 해로운 화학적 물질이 같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주의해야 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황사를 미리 알아내는 방법입니다. 황사를 보려면은 우선 850헥토파스칼에서의 24시간 동안의 기온 경험해야 되는데요. 이러한 이유는 이 지역이 현재 기온이 많이 내려가는 곳입니다. 그 말은 강력한 하강기를 뜻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상공에 떠있던 모래 입자가 곧바로 지상으로 낙하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지상에서 아주 높은 농도의 황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 보통 고도가 낮아지면은 기온이 올라가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공기덩어리가 위에 있는 공기덩어리가 내려오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2층에서의 기온입니다. 즉 차가운 공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결론상으로 850 등하면을 봤을 때는 기온이 많이 내려간 것입니다. 또한 굳이 한랭 이류가 수직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어도 수평적으로 저기압 후면에서 한랭 이류가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수평적으로도 한랭 이류를 뜻합니다. 그래서 차고 무거운 공기의 남하를 뜻하므로 우리는 850헥토파스칼에서의 기온이 많이 내려간 것이 높은 농도의 황사가 생기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700헥토파스칼 상승기류 그리고 500헥토파스칼의 와도도입니다. 우선 3km 상공의 상승 속도를 보게 되면은 지금 보시면은 여기하고 여기가 상승 속도가 굉장히 큰 것인데요. 여기는 어차피 황사가 없기 때문에 무시하고 이 지역의 상승 속도가 크게 되면은 강력한 상승기를 뜻하므로 지상에 있는 황사 분진이 상공으로 뜰 수 있음을 말합니다. 반드시 여기서 우선 모래가 상공으로 떠야만 황사가 멀리 날아오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500헥토파스칼의 강한 와도는 바로 지상 저기압의 발달 가능성을 모여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인해 황사 분진이 장거리 수송할 수 있음을 그리고 또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어서
모래가 아주 많이 날릴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는 850헥토파스칼 기도입니다. 850헥토파스칼은 곧 1.5km인데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곳의 고도가 약 1.5km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지상보다는 851기도를 봐야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수평적으로 기온 경도가 매우 큰데요. 이 말은 하층 불안정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아주 심한 강풍이 불 수 있음을 말합니다. 게다가 여기는 없지만 만약에 여기처럼 등운선하고 등고선의 간격이 직각으로 만나게 되면은 아주 강력한 온도일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위로 올라갈수록 추워지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따뜻해지는데 현재 바람이 이렇게 불기 때문에 2020년 4월 8일 기준으로 우리나라 쪽으로 아주 강한 한랭 이류가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850 혹은 925 헥토파스칼 스트림 라인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유선이라는 것은 같은 기류의 흐름을 서로 이은 선을 말하는데요. 제가 이걸 가진 이유는 바로 1.5km의 기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어서 황사 분진이 과연 어디로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황사가 생겼다 그러면은 곧장 베이징과 산노반도로 갈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색칠된 것은 바로 등분속선인데요.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천 제트의 풍속을 미리 알므로써 강풍이 얼마나 세게 부리냐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참고로 온난 이류 혹은 한랭 이류와 같은 온도 이류는 우리가 평소에는 잘 못 느낍니다. 그러나 아주 쉽게 알 수 있는 부분 바로 한랭 전선입니다. 한랭 전선이 통과하게 되면은 우리가 있는 그 위치에서는 갑자기 날씨가 맑아지고 또한 기압이 올라가며 기온이 내려가는데요. 이때 기온을 내려가게 하는 게 바로 한랭 이류입니다. 따라서 보통 황사라는 것은 대부분 다 한랭 전선 후면, 즉 비가 그치고 나서 갑자기 날씨가 맑아진 직후에 강한 바람이 불면서 황사가 찾아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제 사례입니다. 2017년 5월 4일날 중국 베이징에 아주 강력한 황사가 생겼습니다. 당시 보시면은 AQI 지수가 무려 500인데요. 이게 말이 500이지 실제 지수는 800까지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측정 한도를 오버하기 때문에 그냥 말이 500이지 실제로는 800이 나왔을 것이고, 당시 보시면은 농도가 내려가다가 황사가 생겼을 때 갑자기 높게 뻗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황사 생기기 전 5월 3일날 모습인데요. 당시 강한 왕도가 고비사막 일대를 통과하였습니다. 그리고 강한 와도가 지나가는 곳에서 상승 기류가 있었는데,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고비사막에서 강한 와도가 지나가면서 지상의 저기압이 발달하였고, 또한 그 지상 저기압으로부터 고비사막에 있는 모래가 상공으로 상승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상승한 모래가 곧장 강한 바람을 타고 베이징을 왔고, 또한 저기압 후면으로 강한 한기가 남하면서 이곳을 중심으로 아주 심한 하강기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상공에 떠있던 모래 입자가 모두 다 베이징과 천진 일대로 낙하하면서 베이징과 천진 일대에 높은 농도의 황사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보시면은 기온 경도가 매우 컸는데요. 이 말은 매우 심한 바람이 불었고, 또한 등원선과 등고선의 모습이 거의 직각이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한랭 이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기류 같은 경우에는 기류가 곧장 고비사막에서 베이징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고비사막에서 발생한 황사가 곧장 강한 바람을 타고 베이징을 왔기 때문에 이때 베이징 지역을 중심으로 특히 매우 심한 황사가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850을 보시면은 기온이 하강이 있었는데요. 이 말은 이 지역에서 하강 기류가 있었기 때문에 상공에 있던 모래 입자가 그대로 베이징과 천진 일대로 낙하하여 지상을 중심으로 매우 높은 농도의 황사가 발생하여 AQI 지수가 무려 500 이상 오른 것이었습니다. 부디 올해는 황사가 없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이번 시간에는 봄철의 부천객 황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디 올 봄에는 황사가 오지 않길 바라며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